민세술이 별동네를 이끌고 나가는 김영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한다. 김영호는 그런 민세술을 바라보며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곤 이내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자 민세술은 앉아있던 흔들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젖히고 눕다시피 해 들어누웠다. 그러다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자신이 꼴사납게 사위의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위와 자신이 완전히 뒤바뀐 꼴이란 젊은 사위가 자신을 위해서 해도 못하는데 나이든 자신이 해야 한다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이 꼴리는 일이다. 갑자기 의자를 똑바로 세운 뒤 경직된 모습으로 고쳐 앉은 그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 지난번 두 번의 낙선 후 찾아왔던 죽음 같은 무거운 침묵.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초상집 같은 분위기의 정막과도 같은 저교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는 않다. 이번에 어떤 수고로 무릅서더라도 사위를 당선만 시켜놓으면 정기에 발이 넓은 자신은 뒤에서 가만히 조정만 해도 얻게 되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일단 무조건 당선시키고 그 후에 일어날 일은 다음에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책상 서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파일을 꺼내들었다. 파일을 펼치자 놀랍게도 그곳엔 장학수에 관해 실린 신문기사를 오려붙인 신문지, 장학수의 신상에 관해 빼곡히 적혀있는 프로필, 장학수의 주변 인물들, 심지어 이전에 변호를 맡았던 사건에 관해 깨알같이 꼼꼼히 적혀있는 내용들이 스크랩되어 빼곡히 들어있었다. 민세줄은 파일 속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갔다. 그러다 결혼 소식이 나온 짤막한 기사에서 잠시 시선이 멈췄다. 지난 총서 땐 학수의 병력 문제와 사무실 여직원과의 스캔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기사도 자신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여자에 관한 부분도 실질은 장학수에겐 크게 잘못이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도 알았다. 아니, 그 부분은 바로 인근 지역구에 같은 당 소속으로 나온 자신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했다. 병력에 관한 문제는 3대 독재로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반인의 정서상 미필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뭔가 꼬투리를 잡는다는 측면보다 학수에 대한 김배기 측면에서 시도하는 의도가 강했다. 사실상 병력 면제 부분은 자신이 생각해도 생트집에 가까운 작은 꼬투리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만 건드리다 보면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 아무튼 앞으로는 잠재적 폭발력이 강한 건으로 폭로를 해도 해야 할 판인데 문제는 꼬투리 될 만한 건이 별로 없다는 점이었다. 사실 선거 유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줄곧 학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건만 책 잡힐 만한 내용은 찾기 힘들었다. 나중에 하다못해 그가 변호를 맡은 사건들도 뭔가 있나 수집했건만 오히려 의뢰인들이 한결같이 학수의 담백함과 도덕성을 부각시키는 증언을 해주는 꼴이 되었다. 어떤 경우는 도덕적으로 부당한 변호권의 고액의 성소 수수료도 포기하고 사건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제출은 학수의 직업에 관한 글은 더 이상 수집해봤자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아 부겠다. 그래서 지금 뭔가 꼬투리라도 없을까 해서 학수의 결혼에 관한 기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는 장학수가 소록도 봉사 때 만난 간호사 아가씨와 인연이 되어 하촉을 밝힌 간단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진도 조그맣게 실렸는데 여자가 상당히 미인이었다.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아가씨라. 제출한 입으로 중얼거렸다. 이 기사도 봉사활동이 소개된 내용으로
원영 측에 하나도 유리해 보일 것 같지 않았다. 그 자식, 전처까지 사별하고서도 재주가 아주 좋아. 이렇게 예쁜 나가시와 결혼까지 다 하고 말이야. 학수는 분명 재혼인데 상대 여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가만히 있자 뭔가 꼬투리 될 만한 일이 정말 없을까?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은데 말이야. 없는 일도 생트집을 잡는 판국에 조금이라도 약점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야. 세출은 다시 의자를 뒤로 젖히고 들어누워 학수에 대한 트집을 잡을 만한 뭐가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50일. 민근아, 오늘 사무실 마치고 퇴근 때 좀 와줄래? 형, 왜 그래? 뭐 별일은 없지만 요즘 일이 많아 야근할 때가 많아. 내일 토요일인데 오후에 쉬지 않니? 그래도 오늘은 제발 좀 와주라. 식사나 하면서 대화나 좀 하게. 일단 나중에 마치고 갈게. 사무실로 가면 되지. 그럼. 원영은 전화를 끊고 유세 촬영으로 들어가 잠시 쉴 요량으로 눈을 감았다. 유세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신은 체면이 구겨질 정도였다. 장인어른 민세출도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런 덕분에 특히 처가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드러날 정도로 지연 유세에 나서곤 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헌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장담했으면서도 자신은 정작 하나뿐인 동생마저 선거에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외형상 드러나는 형태는 동생이 공무원이니 선거에 중립 입장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열심히 뛰고 있는 장인어른에게 면목이 안 서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부덕불 동생 민근을 불러 주말에라도 팸플릿이나 홍보물을 배포해 달라고 부탁하고 안되면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싣고 다니며 운동원들에게 나눠주며 힘이라도 실어달라고 부탁을 해볼 참이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장인어른 민세출이 뭔가 열심히 뒤적거리고 있다 덮는다. 박수방, 요즘 많이 힘들지? 앞으로 3주일밖에 남지 않았어. 오늘 지방 기자들과 만나 슬쩍 물어보니 이제 거의 따라붙었더라고. 중간 여론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모양인데 자네의 지지율이 2포인트 정도 못 미친다더군. 앞전 박 의원이 한 종당 소속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물러나 여당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 치고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셈이지. 이제 부지런히 찾고 있는 장학수에 대한 비리 하나 정도만 퍼뜨리면 앞지르기는 시간 문제일 텐데 말이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허허, 이 사람 내가 누군가. 역전의 용사인 이 민세출이 그 정도도 못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 조만간에 어떻게 될 건지는 지켜보라고. 이 민세출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네가 장학수보다 적어도 10포인트 이상 추월하도록 할 테니까. 저녁 7시가 거의 되었어야 민근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입구에서 어색한 듯 주춤거렸다. 마침 의자에 앉아있던 원영이 먼저 발견하고 쫓아가 세출 앞으로 데려온다. 어이구 사형 어서 오세요. 요즘 공직 생활도 예전 같지가 않아 많이 힘들죠. 예, 그냥 그럭저럭 할만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야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국회의원 사위까지 두게 되었는데 늙은 나이에 이만한 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근은 그 소리에 어떤 대꾸를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그는
원영형이 완전히 당선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는 음지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